오늘은 사이버 캐릭터, 가상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성격은 사이버 캐릭터라고 그러죠. SNS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 캐릭터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런 가상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인터넷이 있는 디지털 원주민인데, SNS 활동이 사실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뿐만 아니라 좀 시니어 고령층에서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SNS 활동을, 온라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커리큘럼이 없고, 또 누구도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이미 우리 삶의 70%를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보든 문제가 없도록 SNS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죠. 캐릭터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속성은 제가 20년이 넘게 이제 이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도표는 제가 이미 15년 전에 만든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의 속성이 어떤 것이다, 이거는 뭐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변화의 가속도. 10진법에서 2진법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변화의 가속도가 있는 시대이다. 근데 이거는 다 느끼고 있죠. 누구나 알고 있고, 항상 변하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대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세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산업화 시대, 아날로그 시대의 수직 관계에서 버티컬 시스템이죠.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뀐다는 것이죠. 허리전털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한다 그랬죠. 디지털 패러다임은 생산성의 지수함수적 증가와 권력의 하향화, 권력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이제 권력의 하향화가 이 수직 체계에서 수평 세계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 우리 문화 시스템을 다 바꾸고 있죠. 변화의 가속도는 이제 생산성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가 디지털의 속성의 3대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가상현실을 가장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은 뭐 대부분 VR,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오큘러스라고, 이게 렌즈를 끼고 우리가 버추얼 세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상현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의 거의 80%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접목된 데서 살고 있거든요. 가장 큰 예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가장 큰 예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하나요? 소식을 전할 때 전화 통화를 했죠. 전화 통화는 온라인으로 전달이 되지만 어쨌든 육체적 접촉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귀로 듣고, 또 그 대답으로 상대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제가 제 귀로 듣고,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온라인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우리 육체적인 관여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마 통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 그냥 가상 온라인상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세계입니다. 그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전시, 이 제2차 속성의 3대 속성 중에 변화 속도가 빠르다. 가속도, 지삼적인 변화의 속도다.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세상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도 알고 있는데 가상현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상현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캐릭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캐릭터. 우리 성격. 우리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각자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거나 같이 내가 내놓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서 우리 실제 신체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이게 이제 본 캐릭터죠. 보통 본캐라고 뭐 좀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요즘 이제 부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부캐라고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가상현실은 이 온라인 세계에 가상 세계에 캐릭터가 또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바타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몸, 신체에 있는 나의 본래의 캐릭터보다는, 본캐보다는 가상세계에 있는, 가상현실 세계에 있는 캐릭터가 점점 더 중요한 세상으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신저로 전화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상 캐릭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가상 캐릭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거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게 캐릭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온라인상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 이해를 시키면은, 내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면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리면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에 의견을 달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나의 캐릭터가 형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계는 가상이 우리 삶을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가상현실 세계의 부캐릭터가 훨씬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죠.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작년 11월에 오픈AI가 챗GPT를 발표하면서 언어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거의 뭐 사활을 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이렇게 대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무서운 것은 또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또 가능성이 많은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 인간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인간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성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꿔줍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언어 생성 인공지능이
가상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또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부캐릭터,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온라인상에서의 우리 부캐릭터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캐릭터를 가상현실 속에 나의 캐릭터를, 나의 성격을 아바타라고 그냥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아바타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삶을 결정짓는데 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80대, 90대 노년층이나 지금 10대의 청소년층이나 SNS 온라인 활동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어떤 뭐 규제도 없고 이런 생각 없이. 하지만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캐릭터가 쌓여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캐릭터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 안 하면은 결국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캐릭터를 형성할 때, 가상현실에서 캐릭터를 형성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본캐, 내 몸에 있는 본 캐릭터는, 내 몸에 있는 본 캐릭터는 내가 안 보여주면은 나를 처음 보는, 나를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캐릭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현실의 부캐릭터, 아바타는 누구나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가상현실, 온라인 세계는 누구나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은 그렇게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기술로 발달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 하면 이제 인공위성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인공위성은 정확도가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차선의 노선을 표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터 단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드론은 센티미터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그래서 센티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드론이 농경산업이나 아니면 건설산업이나 이렇게 산업 현장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의 센티미터까지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내비게이션을 자동차에 쓰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의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성, 우리 인간의 눈과 거의 같은 정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과 같아야 제대로 파악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도 많이 달고, 그죠? 라이다라는 센서도 달고, 레이더 센서도 달고, 이렇게 해서, 또 3D 매핑에 의해서 정확히 지도를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증강현실은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현실은, 이 가상현실,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증강현실은 인간의 시력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인간의 시력보다 더 뛰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점점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나와서 회사 일터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그리고 밖에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카메라에 몇 대 찍히겠습니까? 아마 하루에 수백 대의 카메라에 찍힐 겁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갖고요. 그죠? 그 현관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버스를 타면 버스의 카메라, 전철을 타면 전철의 카메라. 그죠? 직장에 가면 직장 입구의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가는 데마다 카메라가 있죠? 증강현실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작년까지 뭐 광풍을 불었던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 있는 카메라의 정보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야 증강현실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카메라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이제 데이터만 자유롭게 흐르고 분석이 가능하면은 우리의 활동을 다 들여다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방역을 제일 잘했잖아요. 그 방역이 가능했던 것도 개개인의 휴대폰을 안 들여다보더라도 전국의 통신망의 기지국의 데이터만 두줘도 이 사람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역을 제일 잘했죠. 물론 이제 우리도 나중에 감염자가 늘었지만, 그래서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기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모든 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속에서 아바타의 나의 부캐릭터를 만들 때는 누구나 나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나를 해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요즘 큰 기업들은 아마 대부분 기업들이 신입사원 뽑을 때 SNS를 다 뒤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확신하는데 100% 큰 회사들은 다 SNS 활동을 뒤집니다. 그것이 이제 부캐릭터를 보는 거예요. 그 SNS를 뒤지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방송사에서 이런 큰 문제도 생겼습니다. 어렵게 이제 기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요. 기자를 합격했는데 그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가명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제 아이들 가명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아마 뭐 이렇게 심한 글들을 쓴 것 같아요. 막 욕도 하고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뭐 지역차별,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게 밝혀진 거예요. 밝혀지니까 사실은 본인한테는 기자가 돼서 큰 언론사 시험에 합격해서 기자가 돼서 기뻤는데 그게 밝혀짐으로써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뭐 정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아니면 되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항시 추적을 하잖아요. 추적을 하면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밝혀지잖아요. 사실은 본인도 이 대부분의 경우가 잊고 있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 속의 나의 부캐릭터는 항시 누구나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SNS, 페이스북을 하던 인스타그램을 하던 카카오톡을 하던 무엇을 하던 내 캐릭터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욕망이 가는 대로 막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활동 하나 자체가 나의 더 중요한 캐릭터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 처음 생기거나 카카오톡이 먼저 생기고 트위터가 먼저 생기고 그러면 얼리 어댑터니까 제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로 그런 SNS에 올리는 내용들은 극도로 제가 필터링을 많이 합니다. 필터링을 안 하면은 나의 부캐릭터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형성이 되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본 캐릭터, 육체에 있는 본 캐릭터를 좋게 나의 성격을 좋게 형성하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또 직장을 가서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동료들과 같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이 가상현실에 들어오면은 별로 활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가상현실에 의해서 우리 삶은 지배받기 때문에 나의 육체와 관련된 첫 번째 캐릭터, 나의 본캐, 나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점점 더 사이버 세상에 형성된 캐릭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SNS나 이런 온라인 활동을 내가 나의 제2 캐릭터, 부캐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사이버 캐릭터에서 내가 이 현실에서 본 캐릭터가 느끼지 못한 만족감을 느꼈다고 너무 본 캐릭터와 가상 캐릭터를 분리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캐가 불행해지는 사태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위에서 이 SNS 활동을 너무 막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하는 것을 보고 SNS 활동도 막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 세계의 나의 부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